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북한에는 주민들이 홍수 나면 뭐 관을 보고 뭐 좀 해주라,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아니면 뭐 어디 몸 피할 데도 없다 이렇게 따지지도 못합니까? 뭐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따질 이유도 없어요. 예, 누구나 없이 그냥 비를 맞고 비에서 고생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언제 국민들이 뭐 우산이 없고 뭐 이제처럼 비를 맞아서 집에 홍수 피해가 왔다 이런 걸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이제 평양 같은 데는 우리가 그 평양 모습을 보면 비 올 때 뭐 우산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더만요. 비옷도 뭐 좀 이쁘게 입고 그런 건 뭡니까? 그거는 솔직히 일반 지역, 도시, 군보다 평양은 보여주기식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가게가 평양에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시에 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평양의 모습이 북한의 모습이다. 다 이 정도는 산다.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북한에 있을 때 조선중앙 텔레비전 보면 평양은 완전히 같은 북한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날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도 막 평양은 진짜 천국이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사실 그렇는데 평양에서 오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기본 중심 지역 뭐 보통강 구역, 만경대 구역 기본 중심 지역에는 외국 손님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여주기 식으로 TV 방영할 때만 그렇게 나오지 일반적으로 어쨌든 일반 지역보다 수준은 조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렇게 보여 우리가 볼 때 정말 천국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네. 이제 그 북한에 보면 집집마다 이제 김정은이 네. 뭐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뭐 네. 사진 액자 같은 거를 걸어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홍수 나면 이제 그거는 어찌 됩니까? 그거는 벽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 벽이 습기 차가지고 여기 오니까 폭우라던가 폭염이 심할 때는 에어컨 켜고 제습기를 켜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건조하고 모든 이런 물건들이 좀 바삭바삭하고 말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지역은 초상화를 벽에다 걸면 이게 폭염이 심하고 그 이제처럼 홍수가 지거나 폭우가 심할 때는 그 벽이 벽지를 발랐는데 벽지가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들고 일어나면 그 초상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명 그 어떤 집은 또 김종숙까지 달아놨습니다. 김종숙이 저 사진까지 이렇게 액자로 큽니다. 그것도 한 30에서 50 정도. 예, 사진 액자로 해가지고 사진이 굉장히 큰데 나무 액자일 거 아니에요? 다 나무로 짜죠. 예. 근데 그 나무도 좋은 나무로 네. 최고로 좋은 나무로 그 팝니다. 그 팔면 그걸 사가지고 그 온 벽에 그러니까 액자가 크다 보니까 온 벽에 다 차지합니다. 4개, 5개씩 거는 집은. 근데 그 벽지가 들고 일어나니까 초상화도 막 습기 차가지고 그 안에 그 사진 있잖아요. 거기 앞에는 유리를 씌웠는데 사진이 우글우글하고 막 이렇게 그치, 뭐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막 그 액자 뒤에 예, 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그것도 그 사진이 그 습기 차거나 조금이 훼손이 되면 정치범에 갈 확률이 높고 정치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내가 홍수 피해로 우리 집이 망가지고 내가 거의 죽기 직전이라도 그 초상화를 살려야 돼요. 사진은 어디서 구합니까? 사진은 다 줍니다. 당에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세포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세포비서 작업반장이 있고 세포비서가 있는데 작업반장은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세포비서는 일반적으로 다 정치적인 그런 초상화라던가 뭐 하여튼 나라에 대한 붉은 당원들, 조선노동 당원들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세포비서인데 그 세포비서에서 집을 만약에 이사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쓰던 초상화를 교체하거나 새로 하겠다 할 때는 세포비서한테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이사하는데 초상화가 없습니다. 이러면 거기에서 초상화를 천연색으로 가질 것인가 흑색으로 가질 것인가. 근데 대체로 또 다 천연색을 요구합니다. 천연색을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예쁘게 멋있는 걸로 천연색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액자는 본인이 구매를 해야 되고 초상화는 그 세포의 당비서들이 다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상화 사진이 훼손됐으면 이게 물에 홍수 때문에 일이 됐으니까 새로 하나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럼 보고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훼손되도록 네가 뭐 했나? 네가 죽어도 초상화부터 먼저 건져야지. 그래,
그러면 비 오면 일단 사진부터 건져라. 사진부터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은 비가 와서 막 벽이 습기 차고 밖에 물이 집으로 막 흘러 들어올 때는 네. 초상화부터 비닐에다 싸서 네. 안전한 지역, 그러니까 이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불 안에다가 초상화를 먼저 모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상화를 뒀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초상화를 모셔야 된다. 참 그러네요. 그럼 그걸 전부 비가 새고 막 이러는데 초상화를 어떻게 모십니까?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비닐, 습기 차도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비닐 방말 깨끗한 거, 새거 네. 같은 거 보관해 뒀다가 예. 그걸 초상화를 먼저 다 넣어서 예. 그 안전한 지대에다가 모셔놓고 안 그러면 집에 불이 났거나 이제 물이 찼거나 어쨌든 훼손될 확률이 높을 때는 네 목숨보다 초상화가 더 우선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세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번에 누구도 예. 죽었는데 그 자기가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초상화부터 먼저 안고 나왔다. 이래서 예. 그걸 강연 자료로 해가지고 그 막 널리 선전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가 차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홍수가 나고 나면 막 병이 돌지 않습니까? 네. 피부병. 식량도 부족하고 식량이 피부병도 부족한데다 피부병도 돌고 물도 오염되고 그러면 이 관이 예. 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이 도는데 예. 왜냐하면 90년대 후반에 이제처럼 콜레라하고 파라티푸스가 돌았습니다. 파라티푸스는 38도 이상으로 계속 고열이 나는 건데 그 병은 딱 12시부터 병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콜레라가 있었는데 콜레라가 설사병입니다. 이런 오염이라든가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 콜레라병이 돌아서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쓸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 열병이 돌아서 쓸어 나오고 그 다음 콜레라 설사병인데 병원에 입원을 다 시켰는데 그 전염병이다 보니까 병원에다 다 입원을 시켰지만 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 시체가 완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콜레라병. 근데 그 콜레라병이 이제처럼 이런 세균성이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폭우가 이렇게 하면 밖에 환경 오염들이 막 겹쳐가지고 그런 물을 먹으면 그 탈북자들도 북송이 되면 10중 8구로 대장염이 와가지고 급성 대장염이 가서 피똥에 곱똥에 막 싸고 그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하수를 먹이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 물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근데 그런 물을 먹고 그리고 피부병 이제처럼 밖에 그 재래식 변소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하수도 도랑 다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들이 집에 막 쓸어 들어가 이 피부가 다 헐어가지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막 피부가 헐고 배탈 전염병이 이렇게 되고 이러면 그걸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치료받는 거 병원에 다 입원시키는데 병원에서도 약이 없어서 그때 당시 네가 링겔이라도 막 맞으려면 중국 사람한테서 어디서든 얻어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병원을 공명제로 한다면서 가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약이 없네요? 약이 없습니다. 본인이 가져오라. 내 진료는 봐줄게. 약은 네가 가져오라. 처방은 어떤 네 질병에 어떤 약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은 네가 가져오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서 그때 전통편이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전통병은 그래도 비싸지 않고 일반적으로 흔히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 링겔 그냥 물 같은 거 가져다가 링겔을 맞고 근데 콜레라든 전염병에는 그래도 링겔을 많이 맞아서 수액을 맞아서 몸을 세척해야 되는데 그 세척하는 수액이 없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수액을 많이 가져다가 병원에 갖다 준 병원에서 놔주고. 기가 참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지금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와가 먹을 게 떨어진 사람도 있을까요? 홍수 나면? 떨어진 게 원래 떨어져 있죠. 원래 떨어져 있지만 조금 난 것도 막 물에 떠내리다가 그렇죠. 젖어버리고 하면 못 먹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먹을 거를 좀 도와줍니까? 나라 자체가 거덜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아사자가 300만 이상으로 발생한 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러면 집에 홍수가 난다면 이게 먹을 거 걱정이 커지겠네요? 먹을 거 걱정뿐만 아니라 여기서처럼 난방이 되어 있지 않고 불 지펴가지고 온도를 덮이고 가마에다 뭘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풍로 같은 걸 사용하는데 부엌에는 말도 못하게 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불도 못
못 뗍니다. 그래도 옷이라도 말려서 다음날에 또 입고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옷은 한번 아침에 적시면 하루 종일 적셔 있습니다. 젖은 거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말리고 그래도 죽물이라도 뭐 감자 하나라도 삶아 먹으려면 그 풍로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난로 같은 게 있는데 그 풍로에다가 좀 접혀가지고 거기다 쟁개비 넣고 뭐 감자 하나를 삶던 뭐 이제 죽을 끓이던 그 풍로에다 끓입니다. 그래서 집의 습기를 여기서처럼 제습기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걸 사용 못할 걸 보고 축제도 없으니까 이제처럼 풍로를 그 불이 이렇게 타는 걸 집에다가 연기만 다 싸구라지면 그 알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집 안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습기가 제거됩니다. 온도도 적당히 되고 습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풍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막 전국 단위로 홍수가 크게 나버리면 회령은 어때요? 회령도 그 압록강변에다가 또 산도 많고 회령도 홍수가 두만강. 많이 나는 거죠. 아, 두만강변에다가 홍수가 똑같습니다. 많이 나는 데죠.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많이 날 때 80년대 후반에 한번 그런 적 우리가 농촌동을 나갔는데 호구가 심하다 못해 마지막에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박이요. 예, 우박이 떨어졌는데 어떤 우박이 떨어졌나 진짜 몇 월 달? 여름이죠. 여름이죠. 네. 그 우박이 계란만 왔습니다. 엄청 큽니다. 야, 그걸 처음 봤는데 말, 소, 북한은 말하고 소가 농사를 거의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소 우사에다가 소를 넣어놓긴 하지만 일하다가 우박이 떨어지거나 폭우가 소나기가 내리칠 때는 어디다 움패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소는 다 밖에다 내놓는데 그 우박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그 우박이 크고 심하게 떨어졌는지 말이 거기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 다리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근데 그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우리 일하다가 농촌동원 학교 때인데 농촌동원 나가서 그 우박을 맞았는데 막 이 팔이 포렇게 막 익물고 그 어디다 대피 공간이 없어가지고 기차가 다 그 석탄 기관차가 다니는 그 밑에 다리가 조금 있었는데 그 다리 안에 1m 구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막 20명 30명씩 막 들어가 피했겠네요. 예, 피했습니다. 자, 그럼 북한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비가 안 와갖고 이제 이 가뭄은 피해는 또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냐면 북한이 이 수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뭐 강변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수지나 물을 담는 기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이 농사가 거의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물 때는 이제 제가 북한이란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한 게 뭐냐면 홍수진다면 아예 홍수지고 가문다면 완전 가물고 여름의 기온 차이가 더울 때는 40도입니다. 40도. 예, 40도 넘어될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럴 때 있고 또 겨울엔 또 눈이 너무 와가지고 이럴 때 있는데 일단 가물 때는 이게 두만강물을 수문으로 퍼 올리자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수장에서 양수기를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사정이 긴박하다 보니까 그 두만강물이 가물 때는 두만강물도 줄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물을 갖다 끌어다가 위로 올려야 농사를 짓는데 그게 뭐 가뭄 있지 보여도 그걸 올릴 방법이 없으니까 농사를 그래서 두만강 국경연선에 양수장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는데 농사철에는 그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전기 사정도 긴장하고 두만강 물도 줄었고 이러면 가물어서 벼 옥수수가 막 뱅뱅 탈리고 그래서 그 물을 대지 못해가지고 농사가 아주 작황이 나빠집니다.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비 올 때는 또 비가 너무 와서 막 곡식이 다 떠내려가고 또 가물 때는 또 가물어서 땅 다 갈라지고 땅껌이 되고. 자, 그래서 참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게 위치상으로 보면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덥고 딱 그런지 사람 살기가 참 불편한 데인데 미군이 6.25 때 이렇게 추운 데는 처음 봤다잖아요. 미국에도 추운 데가 많은데 뭡니까 저 장진호수 초신 장진호라고 거기 호수에 그 미군이 왔다가 나중에 저기 이제 이 뭡니까 흥남까지 철수하는데 그 길이 완전히 너무 추워가 얼어서 진짜 또 손발 다 잘란 사람들이 많아요. 동상 걸려가. 네, 맞습니다. 북한 겨울에는 또 엄청 춥죠. 야, 겨울에는 영하 이제처럼 여름에는 영상 40도라면 겨울에는 영하 40
40도. 특히 해령에서 본인이 기억한 거는 영하 최고로 더울 때 40도입니다. 40도. 예. 왜냐면 그게 나는 여기 와서 가장 그리운 게 뭐냐면 그 학교 갈 때 길 전체가 다 얼음입니다. 길 전체가 얼음이 돼서 책가방 메고 그 얼음이 여기서부터 100m 쪽은 얼음을 쫙 타고 미끄럼 타고 갑니다. 그럴 정도로 학교에서 빙상 훈련이 있습니다. 그 스케이트 훈련이라던가 뭐 다양한 체육 시간이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물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얼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육 그 빙상 훈련합니다. 아, 그러면 학교에 가서 추워서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학교는 이 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난로를 피웁니다. 예, 석탄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해가지고 석탄을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지피고. 피우고. 예. 자, 그러면 여름에 북한에 엄청 더울 때는 뭐 북한에는 선풍기도 없죠? 여기 없습니다. 선풍기는 꿈도 못 꾸죠. 에어컨도 당연히 예, 없고. 그거는 뭐 없고. 그럼 여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름에는 냉장고도 없고 네, 그 음식은 상해서 또 어떻게 보면 상할 게 어디 저장할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하긴 그러네요, 그죠? 상할 게 없습니다. 한국에는 어제 그 아파트들 네. 저기 물이 침수된 데는 이제 이 전기가 나가가. 전기 나가면 여름철에 이제 냉장고 안에 다 썩고 하니까 그게 이제 네. 문제인데 북한에는 뭐 저장할 물건이 식량이 없으니까 뭐 냉장고는 없는 게 편하죠. 전기도 없는데 냉장고도 선풍기든 뭐 에어컨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지. 제가 볼 때 북한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쪽에 넘어온 분들 중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남한에서 사는 거는 북한에서 고생하던 거 비하면 유도한 일이라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다 빨리 기반 잡을 것 같은데 또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거 보면 네, 그것도 신기해요.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보면 부산까지 이제 네. 북한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부산에 이제 그 국제시장이나 각종 도깨비 시장 이런데 다 살았어요. 그분들이 상권을 다 잡았어요. 네. 부산에서 이북에서 피난. 네. 그러니까 45년에 이제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6.25 때나 그 전에 피난 내려왔던 분들이 부산에 자리 잡고 네. 부산을 꽉 잡았어. 네. 돈 다 잘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남쪽의 사람보다 북한 사람들이 훨씬 이 생존력이 좋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내려온 분들은 일제시대 때 주로 사신 분들이니까 뭐 북한 체제를 안 겪어서 그때는 일제시대 때 남쪽이나 북쪽이나 뭐 사는 게 네, 비슷했지 별 그렇습니다. 달랐겠습니까? 그래도 그런데 야 북한에서 저 고생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뭐 못할 일이 있겠나 싶은데 그것도 또 안 그런 모양이죠. 근데 뭐 탈북민들도 뭐 어쨌든 사람이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좀 게으른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격차가 좀 있겠죠. 근데 대부분 탈북민들은 이제처럼 적응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문화 차이 또 적응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볼 때 예. 북한이 진짜 사회주의 체제가 맞으면 옛날에 뭐 소련쯤이라도 돼서 네. 배급도 해주고 네. 뭐 집단 농장에 가면 뭐 월급이라도 주고 또 집단 공장에 가면 거기서 월급이라도 주고 뭐 배급이라도 좀 넣고 그리고 뭐 의료 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은 해결을 해주고 그렇다면 체제가 달라서 적응하기 어렵다지만 지금 북한은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데 북한을 제가 볼 때 사회주의 체제라고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방치주의죠. 방치 착취주의죠. 왜냐하면 이제처럼 김일성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라 해가지고 개인 소유가 전혀 없고 어떤 마인드인가 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정책이라는 게 북한 사회는 모든 걸 국가 소유다. 그러니까 너를 그냥 노예처럼 고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든 농장이든 그냥 하루만 채우면 된다. 예. 이런 마인드로 산 겁니다. 여기 자본주의 시장 체제처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나의 얻어지는 대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물들인 사람들은 솔직히 그래요. 저 같은 거는 북한에서는 어차피 얽매여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루 8시간 10시간을 채워야 되는 시간만 때우는 예, 시간만 때우 고 예, 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나한테 차려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직적으로 강요적으로 그 시간을 때우면서 살다가 그렇죠. 여기서 실제로 일을 8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기가 사람들이 고달팠지 사실은 여기 오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있는 기술을 발휘한 것만큼 나에게 얻어지는 그 대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이고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란 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좀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 북한에서 예. 어차피 뭐 일 안 하고 그렇죠. 많은 동 하고 대충 막 구해서 네네네네. 조금 밥만 먹고 그래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맞습니다. 일단 일이라는 직장에 가서 네. 제대로 이제 통제받으면서 일하는 예, 맞습니다. 부분은 하기 싫은 부분이 있겠네요. 네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통일이 돼도 참 큰 문제일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거의 사회주의를 했더라면 차라리 빨리 적응해. 보니까 뭐 동독이나 서독이나 동유럽은 후딱 적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냥 착취하고 막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네. 적당히 이제 머리 굴리면서 시간만 때우고 네. 먹을 거나 최소한 어떻게 구해서 좀 먹고 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근데 참 요즘 이제 이 가끔씩 그 북한에 어제 비 많이 오는 거 보셨죠? 네. 홍수 나던 거 보고 뭔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제가 어제 그 뉴스도 보고 비가 막 오고 서울에는 물에 잠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 가족, 친척들이 또 이 홍수에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 또 돌아가시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비가 온다 폭우가 심하다 이렇게 하면 완전 이거는 고달프고 죽음인데 사실 여기 폭우를 빼놓고 홍수를 빼놓고 이 대한민국에서 비를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가 오면 사랑의 멜로디도 듣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찻집에서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것도 나누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제 폭우를 빼놓고. 근데 북한은 그와 반대로 비가 오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북 간에 같은 영토지만 이 남북 간에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엄청난 차이다, 그죠? 네네. 자, 오늘 그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어제 폭우가 오고 홍수가 온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의 이 차이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한번 계기로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